안녕하십니까. 김금희 소장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힘드시고 또 답답하시죠?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의 연령의 특성을 알아볼 거고요. 또 이에 맞는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세, 4세입니다. 이 시기에는 폭발적인 언어 발달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는 언어 자극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물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언어 자극이란 아이가 말을 시도할 때 보이는 부모의 반응입니다. 아이의 작은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아이의 호기심이나 신호에 빨리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무반응, 무시, 잘해주다 버럭 화를 낸다든지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반응 태도는 아이의 언어 발달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의 부모 역할은 바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와, 좋다. 어머, 그랬어? 그랬구나. 고개를 맞춰주고 눈을 맞춰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어머님들 아셨죠? 서프라이즈 기억해 주세요. 다음 5세입니다. 소근육을 발달시켜 주세요. 이 시기에는 소근육이 왕성하게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뭐든지 혼자 해보려는 의욕이 강할 때인데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이가 날 때 이가 간질간질 하듯이 소근육이 간질간질해서 근질근질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아이의 소근육 발달 어떻게 시켜주면 좋을까요?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대신해주는 경향이 심한데요. 우유 또 쏟았네. 엄마가 먹여줄게. 빨리 좀 입어라. 하고 말하는 대신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다려줄게. 천천히 다시 해보렴 하고 말씀해 주세요. 소근육 발달시키는 놀이로는요. 눈과 손의 회복력을 길러주는 가위놀이, 반죽놀이, 색종이 접기, 요리하기, 퍼즐놀이, 쌓기놀이, 다양한 재료로 그림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아이의 소근육 발달, 부모하기 나름입니다. 다음 6세입니다. 산만한 아이, 집중력 키우기입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어수선하고 산만한 태도를 보이는 시기인데요.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선천적으로 산만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해서 산만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가 산만하다면 세 가지를 검토해 보세요. 첫 번째, 부모가 아이에게 지나치게 참견을 한다거나, 두 번째, 아이의 능력을 넘어선 과다한 요구를 한다거나, 세 번째,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시끄럽거나 부부싸움이 잦은 경우죠. 이런 경우 아이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차분히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의 산만함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산만한 아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첫 번째, 안정된 집안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산만하면 아이도 들뜨고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텔레비전을 끈다거나 볼륨을 줄여준다거나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여주세요. 식습관과 수면 패턴인데요. 아침을 꼭 먹이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해서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칭찬해주기입니다. 자주 야단 맞는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신감이 떨어지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6세 때 해줘야 될 부모의 역할은 머리 쓰다듬어주기, 뽀뽀해주기, 미소 짓기 등 자주 칭찬해주기입니다. 다음 7세입니다.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엄마, 친구가 안 놀아줘. 선생님, 제가 나만 미워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성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경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첫 번째,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원인으로는요,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한다든지, 장난감을 나눠 놀기 싫어한다든지, 친구가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지, 자, 그럴 경우 부모는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 방법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와 맞는 친구를 먼저 사귀게 해주세요. 여러 명의 친구를 동시에 사귀기 어려워할 때는 아이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친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와이와 먼저 친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친구의 도움으로 친구의 범위를 점점 확대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놀게 하기입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놀게 하면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의 집에서 놀기 때문에 심적 부담을 덜게 되겠죠.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와 노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어쩌면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 써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가까이서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위축되었던 시간이 아니라 부모와의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위기를 아주 성숙하게 이겨나가고 계신 대한민국의 학부모님, 여러분은 이미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님이십니다. 김금희 소장이었습니다.